그럼 이제 오늘 해야 되는 내용 힘과 운동에서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1의 3. 힘과 운동에서 우리는 첫 번째 뭘 배웠는가 하면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힘의 합력이 0인 경우에 대해서 봤어요.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 힘의 합력이 0인 경우 무슨 운동을 한다? 모든 물체는 속력과 방향이 일정한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합니다. 속력과 방향이 일정한 운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운동을 뭐라고 배웠습니까?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배웠어요.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하고 뉴턴의 운동 1법칙, 관성 법칙으로 배웠습니다. 등속 운동.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고 물으면 힘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 또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예요. 자, 힘이 작용하는 경우예요. 힘이 작용하는 경우인데 첫 번째 운동 방향과 물체가 운동하고자 하는 운동 방향과 힘이 같은 방향입니다. 인 경우 바로 뭐다?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거, 자유낙하, 빗면으로 굴러 내려오는 거. 그 다음 물체가 앞으로 가는데 뒤에서 밀어주는 거. 자, 운동 방향과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속력이 일정하게 뭐하는 운동을 배웠다? 증가하는 운동을 배웠어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배웠습니다. 같은 방향, 자유낙하. 근데 자유낙하에서 두 개 배웠어요. 공기 중에서는 쇠구슬과 깃털을 떨어뜨리면 쇠구슬이 먼저 떨어져요. 깃털이 공기저항을 많이 받아서. 그런데 진공에서 실험하면 둘 다 중력만 있고 공기저항이 없으니까 쇠구슬과 깃털은 동시에 떨어지면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하는 거 배웠고요. 그 다음 운동 방향과 힘이 반대 방향인 경우 위로 던져 올린 경우야. 위로 던져 올리거나 브레이크를 밟거나 운동장을 굴러가는 공은 속력이 일정하게 뭐하는 운동을 합니까? 그러면 감소하는 운동을 합니다 하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 힘이 작용하는 경우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운동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그래프 그립니다. 복습. 마지막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한눈에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거예요. 거리 시간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이고 속력 시간 그래프는 시간축에 나란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요게 같은 아이가 1번이야. 1번입니다. 그래서 1번은 등속 직선 운동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럼 얘는 힘이 작용하는 경우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운동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여기다 그래프 그릴게요. 차이점 보시면 돼요. 자, 얘는 이렇게 돼요. 속력 시간 그래프예요. 여기에서 무엇입니까? 속력 시간 그래프예요. 자, 첫 번째 거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아이예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아이. 두 번째 아이는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아이예요. 속력이 증가하고 감소합니다. 속력이 증가하고 감소하면 속력을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누어줍니다.
속력을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누어주면 무엇이 나옵니까? 하고 물으면 가속도가 나와요. 속력을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누어줘요. 그럼 가속도가 나와요. 이게 중력 가속도야. 가속도 시간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면 가속도가 일정해요. 가속도가 일정해요. 가속도가 일정합니다. 얘는 속력이 일정해요. 얘는 속력이 일정해서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속력이 일정한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얘는 속력이 증가해요. 속력이 감소해요. 그래서 속력이 증가하고 속력이 감소해요. 속력을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누어준 거예요. 속력을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누어준 가속도가, 속도가, 가해지는 속도가 일정해요. 가속도. 예, 가속도가 일정합니다. 가속되는 속도가 일정해요. 그래서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얘는 무엇입니까? 등가속도 운동. 차이점 알겠어요? 그래서 위에는 힘이 작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얘는 힘이 없어요. 얘는 중력이라는 힘이 있어요. 내려올 때 중력이 같은 방향 당겨주고 올라갈 때 반대 방향 중력이 당겨주는 거. 얘는 중력이라는 힘이 있고 마찰력이라는 힘이 있고 쟤는 힘이 없는 거, 마찰이 없는 거. 그러면 요렇게 되는 것까지 저번 시간에 우리는 뭐 했다? 배웠다. 그래서 이거를 합치는 그래프로 우리는 문제 뭐 풀었어요? 이거 풀었어요. 속력 시간 그래프. 그래서 저번 시간에 숙제가 뭐예요? 이겁니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구간. 그 다음에 속력이 일정한 구간. 속력이 일정한 구간.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구간. 그래서 우리는 배웠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구간. 속력이 일정한 구간. 속력이 일정하게 뭐 하는 구간? 감소하는 구간을 배웠습니다. 속력이 증가, 일정, 감소. 요거를 해서 숙제를 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이해되겠어요? 이 배웠는 걸 합치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해야 되는 세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오늘 해야 되는 건 힘이 작용하는데 나란하지 않게 작용해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나란하지 않고 비스듬하게 작용하는 거. 맞죠? 우리 힘의 합력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같은 방향일 때는 두 힘을 더해주면 되고 반대 방향일 때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주면 되고 나란하지 않는 힘은 평행사변형 그래서 대각선 길이 구해준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럼 우리 오늘 수업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힘이 작용은 하는데 이 작용하는 힘이 나란하지 않는 경우. 경우예요. 힘이 작용하는 경우인데 운동 방향과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힘 방향이 수직인 경우. 수직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 말이야. 그러면 운동 방향과 힘 방향이 수직인 경우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럼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운동 방향이야.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운동 방향이야? 근데 수직으로 뭐가 작용하면 돼요? 힘이 작용하면 돼요. 힘 방향. 그럼 물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힘 방향이 수직이면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합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주는 무슨 운동한다? 원운동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운동 방향과 힘 방향이 수직인 경우 무엇을 합니까? 하고 물어봐요. 속력이 일정하고 방향만 변하는 무슨 운동을 한다? 원운동을. 원운동.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랍니까? 속력이 일정해요. 등속 원운동. 등속 원운동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원을 이렇게 하나 그리시면 돼요.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그려주고 원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자, 원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자, 원이 도는 방향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럼 원에다 십자가를 이렇게 꺼요. 십자가를 이렇게 꺼서 원의 중심이야, 여기가. 그럼 원의 중심으로
모든 힘 방향이 작용해요. 그럼 원의 중심 방향으로 뭐예요? 원의 중심 방향으로 힘, 원의 중심 방향으로 힘, 원의 중심 방향으로 힘, 원의 중심 방향으로 힘이 이렇게 작용해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원의 중심 방향으로 무엇이 작용합니까? 힘이 작용합니다. 이 힘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 구심력이라고 해요. 구심력.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한다?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물체가 여기 매달려 있어요. 물체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물체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물체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봐요. 이렇게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는 어디로 이동합니까? 자, 물체의 운동 방향 항상 원의 접선 방향. 항상 물체의 운동 방향 원의 접선 방향. 물체의 운동 방향 원의 접선 방향. 물체의 운동 방향 원의 접선 방향이에요. 물체의 운동 방향은 어디로 작용한다? 원의 접선 방향입니다. 그래서 물체의 운동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이에요. 그럼 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구심력이 무엇을 이룹니까? 수직을 이루는 게 바로 운동 방향과 힘 방향이 수직인 경우 등속 원운동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물체를 실을 끊어줘요. 그럼 뭐로 날아간다? 실이 끊어졌을 때 구심력의 작용이 뭐합니까? 끊어져요. 멈춰요. 실을 돌리고 있는데 끊어집니다. 끊어지면 물체는 원의 무슨 방향으로 날아간다? 접선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이게 바로 옛날에 카우보이들이 잘했는 거예요. 자, 말이 저쪽에 막 말대 가고 있어요. 그럼 카우보이들이 여기서 막 돌려요. 그럼 저기로 가야 돼. 그럼 여기서 손을 놔. 여기서 손을 딱 놓으면 얘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되죠?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니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물체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돌려요. 돌려서 이 사람을 잡고 싶어요. 그럼 어디에서 놔야 된다? 여기서 놓아줘야 이렇게 날아가서 이 사람한테 밧줄이 들어간다는 거야. 됐지?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막 뿌글뿌글해서 도망가요? 여기로 도망갔어요. 도망가면 이 사람을 잡으려면 나는 어디에서? 여기에서 뭘 해줘야 됩니까? 이쯤 왔을 때 놔줘야 이쪽으로 가면서 얘가 이렇게 오니까 여기에 오다가 걸려서 잡히는 거예요. 접선 방향. 이걸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다? 카우보이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거를 잘한 사람이 뭐예요? 지불놀이. 저걸 내보는 날 지불놀이에서 자 저쪽으로 던져라 이러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도 나. 그럼 뒤로 가요. 뒤에 있는 애 불 붙어요. 난리 나요. 앞쪽으로 던져라. 그럼 여기에서 손을 놔요. 여기서 놓으면 앞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원의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힘과 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 우리 일상생활에 얘는 누가 있어요? 등속 운동하는 거는 얘 관람지. 그 다음에 또 누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까? 회전목마.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누구? 인공위성. 그리고 또 등속 원운동 일정하게 속력 일정하게 돌아가는 거? 우리 집에서 에어컨 말고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고 같이 트는 분 있죠? 누구예요? 그렇지, 선풍기. 선풍기 날개도 등속 원운동이잖아. 맞죠? 내가 이 선풍기 날개보다 더 빠른 속력으로 돌리면 내 손가락은 잘린다, 안 잘린다? 안 잘리는데 내가 이 선풍기 날개보다 더 빨리 돌릴 수는 있다, 없다, 아직까지는.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초능력을 가지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쌤은 불가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25쪽에다가 답 좀 적어주세요. 첫 번째, 힘이 운동 방향과 수직으로 작용할 때 물체의 운동은 속력은 일정하고 운동 방향만 변한다. 운동 방향. 그 다음 등속 원운동 나와 있어요. 작용하는 힘, 원의 중심 방향으로 힘, 가로에서 구심력. 이 힘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구심력. 힘이 작용합니다. 운동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으로 구심력의 방향과 무엇을 이룹니까? 수직을 이룹니다. 이렇게 되어주시면 돼요.
수직을 이룹니다. 해서 구심력이 끊어질 때 물체는 원의 접선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요거 적어주세요. 대관람차, 회전 목마,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 선풍기, 날개 등이 무슨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등속 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힘이 작용하는 경우인데 운동 방향과 힘 방향이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비스듬한 경우. 자, 운동 방향과 힘 방향이 수직이 아니고 비스듬한 경우에는 어떤 운동을 합니까? 한번 물어봐요. 비스듬한 경우에는 딱 두 개를 해요.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했다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무슨 운동을 합니까? 포물선. 포물선 운동을 해요. 근데 포물선 운동에서 위로 올라갈 때 위로 올라갈 때는 속력이 감소합니다. 감소하고 아래로 내려올 때 아래로 내려올 때는 속력이 뭐합니까? 물어봐요. 증가해요. 자, 그럼 이제 물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여기에서 물체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럼 A, B, C, D, E 이렇게 가는데 얘는 중력이 전부 다 어디로 작용해? 힘이 전부 다 아래쪽으로 작용해요. 이렇게 작용하는 게 뭐예요? 중력이에요. 중력. 중력이 전부 다 힘 방향이에요. 힘 방향. 힘 방향입니다.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힘 방향이야. 그럼 얘는 운동 방향은 어디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위쪽으로 작용해요. 운동 방향이 위쪽으로 작용하니까 원의 접선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비스듬하게, 요렇게 해서 비스듬하게, 요렇게 해서 비스듬하게. 자, 비스듬, 비스듬, 비스듬. 그 다음에 비스듬, 비스듬.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각이 점점점 뭐해집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각이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요렇게 속력이 변하는데 힘 방향하고 운동 방향. 운동 방향 원의 접선 방향. 쌤이 그림을 못 그려서 미안해요. 요게 원의 접선 방향. 요게 원의 접선 방향. 요게 원의 접선 방향. 원의 접선 방향. 원의 접선 방향이 운동 방향입니다. 그래서 비스듬히 힘이 작용하는 경우는 올라가고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속력이 감소하고 내려올 때 속력이 증가하는 포물선 운동이 있습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반대로 근해, 바이킹이에요. 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비스듬한 경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근해나 바이킹이야. 또는 시계축. 자, 여기서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올라갔다가 다시 뭐합니까? 내려오겠죠. 그럼 이렇게 돼요. A, B, C, C, B, A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가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근해 운동. 또는 뭐? 진자 운동. 또는 바이킹 운동. 자, 이런 것들은 뭐합니까? 하고 물어봐요. 내려올 때. 속력이 증가할 것이고 올라갈 때 속력이 뭐 하겠습니까? 감소할 것이에요. 그런데 얘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얘는 중력이 이렇게 작용해요. 중력입니다. 힘 방향이에요. 힘 방향 중력이 있고요.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근해나 진자는 실이 당기는 힘이 있어요. 실이 당기는 힘이 있어요. 실이 당기는 힘. 실이 당기는 힘. 이 실이 당기는 힘. 근해의 끈이나 진자가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힘이에요. 이것도 힘 방향이에요.
뭐가 있어? 이 그네줄, 바이킹줄, 시계줄이 달리는 이거를 갖다 우리는 장력이라고. 그럼 얘는 힘이 2개야. 힘이 2개 있으면서 합력으로 내려올 때 증가, 올라갈 때 감소 이런 식으로 해서 2개의 힘이 작용해. 얘는 힘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래쪽으로 중력. 얘는 중력 하나만 있으면서 포물선 운동이야. 근데 얘는 실이 매달려서 실이 당기는 힘과 중력이 당기는 힘이 2개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차이점. 됐죠? 그래서 진저 운동, 근해 운동, 그 다음에 뭐? 바이킹. 바이킹이나 시계축. 요즘은 없는데 옛날에 이렇게 시골 같은 데 가면 커다란 계곡 밑에 이렇게 딩딩딩 하다 딩딩 하고 우는 거 또는 뻐꾸기 시계 알죠? 할머니 집 가면 이렇게 밑에 이렇게 떼깍떼깍 하다가 뻐꾸기가 12시에 되면 뻐꾹 나와서 울면서 밑에 이렇게 똑딱똑딱 하는 거 있죠? 그런 아이들. 그죠? 자, 얘는 포물선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게 스포츠. 모든 축구나 농구나 배구나 서브에서 패스할 때 전부 다 무슨 운동으로 넘어간다? 포물선 운동으로 넘어가는데 얘는 힘이 뭐밖에 없다? 중력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끈도 있고 중력도 있고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에서 이제 다 갑니다. 힘에 의해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인데 얘는 힘과 운동 방향이 비스듬하니까 뭐가 변합니까?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 적어줄게요.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그게 포물선 운동, 근해 운동, 진저 운동, 바이킹, 시계축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 2번의 포물선 운동, 연직 아래 방향.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운동 방향에 비스듬하게 작용합니다. 그럼 이제 그 그림에다 적어줘요. 여기에다 적어줘. 요 그림 옆에 여기에다가 최고 높이죠. 최고 높이에요. 이 최고 높이에서 속력은 0이 아니다. 속력이 0이면 이렇게 가요. 축구를 패스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북중미 월드컵에 스페인이 우승 못했겠죠? 패스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속력이 0이면. 속력이 0이 아니라서 포물선 운동을 해요. 최고 높이에서 속력이 0이 아니다. 최소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요거야. 여기 진저 운동 요렇게 있죠? 진저 운동 양가점에다 적어주세요. 여기에다가 속력이 0입니다. 얘는 속력이 0이에요. 여기도 속력은 뭐다? 0이다. 그래서 요 시점에도 뭐라고 적어주세요? 속력이 0이다. 왜요? 얘는 속력이 0이어야 정지를 했다가 속력이 0이야 정지를 했다가 방향이 바뀌어요. 방향이 변합니다. 방향이 변화가 일어나요. 속력이 0이어야지 뭘 했다가 정지를 해요. 정지를 했다가 무엇이 일어납니까? 방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속력과 방향이 다 변하는 운동입니다. 설명 끝.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에서 문제 푸는 걸로 한번 가서 여러분하고 문제를 풀 건데 몇 쪽을 펴주십니까? 물으면 28쪽, 9쪽 넘어가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풀려져 있는 문제가 30쪽까지는 풀었었죠? 네. 맞죠? 30쪽에 17번? 19, 20. 19, 20이 안 풀려져 있었죠? 그쵸? 자, 19번하고 20번은 기준점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인수는 기차를 타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기차는 오전 1시에 밀양역에서 출발해서 남쪽으로 70km 떨어진 곳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럼 밀양역에서 남쪽 70km 떨어진 곳에서 출발을 해서 북쪽으로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기차의 속력이 20m/s로 일정하다고 할 때 오후 2시경 인수의 위치를 옳게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구역은
밀양역에서부터 북쪽으로 50km 떨어져 있습니다 하고 나와 있어요. 그럼 속력 구하는 공식에 대입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기차의 속력이 20m/s로 일정하대요. 일정하다고 할 때 오후 2시 30분경에 인수의 위치는 어디쯤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70km를 떨어진 곳에서 출발해서 밀양역까지 왔대요. 그럼 기차가 오후 1시에 이렇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지에서 출발을 해서 밀양역까지 왔어요. 밀양역까지 왔는데 밀양역까지 거리가 얼마인가? 70km. 70km 거리를 얼마의 속력으로 달려왔습니까? 20m/s 일정한 속력으로 달려왔대요. 달려왔을 때 여기가 오후 1시였대요. 자, 오후 1시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대구역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자, 대구역까지는 얼마입니까? 50km래요. 50km 떨어져 있는데 내가 가고 있는데 오후 1시에 출발했는데 내가 요만큼 왔어. 얼마까지 왔습니까? 오후 2시 30분까지 왔대요. 2시 30분까지 왔을 때 요 거리는 얼마나 이동했습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여기가 남쪽이야. 여기가 북쪽이야. 그럼 얼마 이동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20m/s로 이동하는 거죠. 20m/s로 이동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70km를 가는데 그럼 요 20m/s 70km 왔을 때 시간을 한번 보시면 되겠죠. 맞죠? 맞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요? 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간을 한번 구해봅시다. 70km를 달려오는데 20m/s로 달려왔대요. 자, 그럼 이제 20m/s로 달려왔는 시간을 구하려면 단위를 맞춰야 돼. 뭔가를 써먹기 위해서는 단위를 맞춰야 되는데 여기에서 킬로미터로 물어봤으니까 20m/s가 얼마인지 거꾸로 해도 되고 또는 킬로미터를 해갖고 초를 구해서 시간으로 다 넣어도 돼요. 그죠? 그러면 큰 숫자를 작은 숫자로 하는 거 합시다. 이게 720이라는 걸 하는 것보다 그러면 7만 미터 나누기 20m/s예요. 그럼 요렇게 약분합니다. 그 다음 여기 갑니다. 2, 3은 6 하시면 10 남죠? 2, 5, 10. 자, 그럼 얼마 나와요? 3,500초가 나와요. 자, 3,500초는 몇 시간입니까? 물어봅니다. 3,600초가 1시간이니까 얘는 1시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1시간이 좀 안 걸려서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럼 오후 2시 30분경인 인수의 위치를 옳게 설명한 것은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럼 이동 거리는 속력 곱하기 걸린 시간입니다. 20m/s 곱하기
1시에서 1시 30분이에요. 오후 2시 30분입니다. 그러면 1시간 30분이 흘렀죠. 1시간 30분이 흘렀으니까 몇 초예요? 90분이죠. 맞죠? 그럼 90분 곱하기 60초 하시면 되겠죠. 맞죠? 맞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계산해 줍니다. 동그라미 3개 나와요. 빵빵빵 나오고 9, 2, 18, 그 다음에 6. 그러면 6, 8에 48, 6, 1은 6, 이렇게 됩니다. 108 빵빵 나오니까 요거 3개 없애면 뭐예요? 108km. 얼마 이동했다? 108km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108km 이동했어요. 그럼 이제 가는 거야. 108km 이동했다고 하니까 70 빼요. 70 뺍니다. 70은 빼야 돼. 70km를 빼주면 얼마 이동했다? 38km. 밀양역에서 여기까지 2시 30분까지 얼마 더 올라왔다? 38km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답은 대구역 쪽으로 북쪽으로 38km 더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0번 보시면 도로 중앙에 서 있는 수희가 자동차 버스를 관찰합니다. 이때 위치와 속력은요. 자, 얘는 가만히 있어요. 누구는요? 수희는 정지해 있어요. 정지해 있습니다. 정지해 있는데 여기 동쪽에서 서쪽으로 승용차가 달려와요. 자, 승용차가 달려오는데 20 얼마 미터 퍼 세크의 속력으로 달려온대요. 그리고 반대로 버스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얼마로 갑니까? 20m per sec로 간대요. 이거는 승용차, 이거는 버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수희가 본 자동차 버스의 속력은 어떻게 써요? 똑같겠죠? 나는 그냥 바깥에서 가는 거 보고 있으니까 똑같을 거야. 방향만 반대이지. 똑같습니다. 그럼 자동차에 탄 사람이 본 수희의 속도는요. 나는 서쪽으로 가는데 내가 간다고 여기는 게 아니고 수희가 동쪽으로 간다고 느끼겠지. 맞지? 동쪽으로 20m per second 간다고 느낍니다. 그럼 버스에 탄 사람이 본 자동차는요. 그럼 자동차는 버스의 속력 더하기 승용차의 속력만큼 뒤로 멀어져요. 그럼 서쪽으로 얼마만큼 멀어진다? 40m per second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래서 19번의 답 1번, 20번의 답 5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이제 옆으로 가셔서 우리 저번에 여기 24번까지는 했어요. 그럼 이제 25번 봅니다. 오늘 했는 거. 여러 가지 운동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을 옳게 짝지은 거. 속력과 방향이 일정한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적어주세요. 등속 직선 운동. 그럼 등속 직선 운동은 무빙 워커, 에스컬레이터, 컨베이어 벨트 이런 거니까 여기에 있는 놀이공원의 대관람차나 회전목마는 속력은 일정한데 방향이 변하는 운동이죠. 맞죠? 그래서 아닙니다. 그 다음 2번 속력이 일정하고 방향만 변하는 게 바로 뭐다? 놀이공원에 있는 대관람차, 회전목마,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 선풍기 날개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은 등속 원운동이라고 적어주세요. 속력이 일정하고 방향만 변하는 건 등속 원운동. 그 다음 3번 방향이 일정하고 속력만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바로 무엇입니까? 방향이 일정하고 속력만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은 아래로 떨어지는 물체, 자유 낙하하는 물체, 빗면을 내려오는 물체. 그럼 마찰이 없는 수평면을 굴러가는 공은 등속운동.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방향이 일정하고 속력만 일정하게 감소하는 운동은 위로 던진 물체 맞죠? 중력은 아래고 위로 올라가서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해요. 그 다음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게 포물선 운동, 근해 운동, 진자, 시계축, 바이킹 이런 게 들어가고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은 속력은 일정하고 방향만 변하는 운동이니까 25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그러면 4번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데 몇 번을 한번 풀어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27번, 26번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문제 30번까지 한번 풀 수 있는 데를 한번 풀어보세요. 26번에서 30번까지. 선생님 이거 26번 같은 경우에 네. 질량이 이거 아무것도 없는 수레의 속력이 1이죠. 네. 근데 수레의 벽돌을 올린 경우의 속력이 0.6이죠. 맞죠? 네. 그러면 벽돌의 질량은 뭐겠어요? 0.4 감소한 게 벽돌의 질량이에요. 수레만 있을 경우에 1이잖아. 근데 벽돌을 실었는 경우 0.6이잖아. 네. 그럼 벽돌의 질량이 얼마? 0.4라는 거야. 그럼 남아있는 수레의 질량은 얼마야? 0.6. 그럼 0.6. 자, 그럼 이제 서술형 봅시다. 서술형. 서술형 다지기에서 힘이 나옵니다. 서술형 다지기 35쪽. 자, 이 부분이 은범이가 저번에 1회차 안 들어갔고 안 했던 부분이라서 그냥 같이 할게요. 자, 과학에서 말하는 힘에 대한 정의입니다. 물체, 모양, 운동, 방향, 빠르기를 다 넣어서 힘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하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힘은 물체의 무엇입니까? 모양. 그 다음 운동 방향. 그 다음 빠르기를 변하게 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해주면은 힘의 정의가 끝나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과학에서 말하는 힘이 작용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서술하세요. 그럼 이제 적어주면 돼.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변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날아오는 축구공을 발로 차는 순간 나타나는 힘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럼 발로 차는 순간이 바로 힘을 가하는 순간. 발로 차는 순간이 힘을 가하는 순간. 공의 모양이 변하면서 동시에 운동 상태도 변합니다. 발로 차는 순간 힘, 모양, 운동 상태를 다 넣으라고 해서 이렇게 바꿔요. 자,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이 아래로 흐르는 현상은 어떤 힘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중력이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이 아래로 흐르겠죠. 그래서 중력이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이 아래로 흐릅니다. 그 때문에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5번. 고무줄을 당겼다 놓으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이때 작용하는 힘의 종류와 방향에 대해서 쓰세요. 용어를 다 쓰래요. 단성력, 원래 상태, 변형, 반대 방향 다 적으래요. 그럼 고무줄을 당겼다 놓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 힘을 받아 변형된 물체가 힘을 받아 변형된 물체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때 작용하는 힘이 작용하는 힘이 탄성력이다. 탄성력이고 방향은 변형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그래서 힘을 받아 변형된 물체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때 작용하는 힘이 탄성력이고 이 탄성력의 방향은 변형된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이 말인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6번. 용수철을 사용하여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원리. 늘어난 길이, 힘의 크기, 비례에 대해서 적어달래요. 그럼 이제 적어주면 돼요.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는 작용한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래서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는 작용한 힘의 크기에 뭐한다? 비례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7번 보세요. 오른쪽 그림은 날아오는 축구공을 발로 차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힘의 효과가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경우 모양과 운동 상태가 다 변하는 경우 쓰라는 거야. 7번은 모양과 운동 상태가 동시에 변하는 거. 변하는 경우를 써달라는 거야. 경우에 예. 그럼 이제 얘를 적어주시면 돼요. 두 가지만 써라 했으니까 적어줍니다. 날아오는 야구공을 타자가 방망이로 뭐 하면 돼요? 쳤다. 치면 반대 방향 모양이 바뀌겠죠? 그럼 두 번째, 날아오는 테니스 공은 라켓으로 뭐 하면 돼요? 힘껏 치면 돼요. 살살 치면 안 되겠죠? 힘껏 쳐서 방향이 바뀌어서 날아가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힘은 화살표를 사용하여 나타내면 편리합니다. 힘은 어떻게 표시하는지 설명하세요. 그럼 이거야. 화살표에 뭐는 시작점이죠? 화살표의 시작점은
힘의 작용점이고 화살표의 길이는 힘의 크기이며 화살표의 방향은 힘의 방향이다. 그래서 화살표 그림 이렇게 그려놓고 화살표의 시작점은 힘의 작용점, 화살표의 길이는 힘의 크기, 화살표의 방향은 힘의 방향. 이거를 한글로 풀어 써라 이 말인 거야. 그림으로 나타내면 금방 쓰는데 한글로 쓰라니까 좀 귀찮죠. 자, 그 다음 이제 9번 문제 보시면 사진이 뭐지? 첫 번째가 스카이다이빙.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두 번째가 고드름. 세 번째가 수직추. 아래로 추가 떨어지는 거. 저 이거 자석에 나사가 붙은 건 줄 알았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사람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스카이다이빙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스카이다이빙, 고드름, 수직추가 떨어지는 것은 뭐가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중력. 중력이죠. 이때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어나는 지 쓰고 어떤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일어납니까? 중력. 그래서 중력에 의한 현상이에요. 중력에 의한 현상입니다. 그럼 이 힘의 정의는요? 지구와 물체가 서로 당기는 힘. 정의를 쓰라고 했으니까 중력은 지구와 물체가 서로 당기는 힘으로 지구 무슨 방향이다? 중심 방향이다.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우주 비행사가 로켓을 타고 지구로부터 일정한 속력으로 점점 멀어질 때 우주 비행사의 질량과 무게는요, 질량은 절대로 안 변하죠? 무게는 뭐 하겠어요?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 적어주면 돼요. 질량은 변하지 않고 무게는 점점 작아진다. 그러다가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무중력 공간에 가면 무게가 뭐가 되겠어요? 제로가 되겠죠. 위아래 상하 좌우도 없이 둥둥 떠다닙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1번 보세요. 요 양궁선수. 대한민국 양궁 전 세계 탑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번지점프. 번지점프예요. 그럼 양궁과 번지점프의 공통점은 뭐를 이용한 거다?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 그렇지. 자, 그래서 얘는 힘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탄성력을 이용합니다. 탄성력. 그러면 그 힘의 정의를 간단히 쓰시오 하고 나왔으니까 물체가 변형되었다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때 작용하는 힘이겠죠. 그래서 변형된 물체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때 작용하는 힘. 힘이 탄성력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12번에서 13번.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그릴 수 있어요.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는 무슨 관계? 비례관계죠. 그럼 그래프, 비례 그래프 하나 그려주세요. 힘의 크기와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는 무슨 관계다? 비례관계입니다. 비례관계니까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비례식을 세워서 푸시면 돼요.
용수철에 어떤 물질을 매달았더니 용수철이 50cm 늘어났습니다. 무게는 얼마입니까? 그럼 위에 가서 봐. 12번 문제 가요. 질량이 100g이래. 질량이 100g. 문제 줄 거. 질량이 100g인 추를 매달았습니다. 1개, 2개, 3개, 4개. 그럼 질량이 100g이니까 단위환산해야 돼. 뉴턴으로 바꾸려면 0.1kg. 단위환산 먼저 해주세요. 질량이 100g인 추를 만들었어요. 그럼 0.1kg 됩니다. 100g인 추 1개 매달면 몇 cm 늘어났다? 2cm. 2cm 늘어났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50cm 늘어나려면 얼마인 아이를 달아야 됩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럼 이제 여기다 그대로 갑니다. 비례식 세울게요. 0.1kg짜리 추 1개를 매달았더니 2cm 늘어났대요. 그러면 몇 kg짜리를 매달아야 50cm가 늘어날까요? 비례식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맞죠? 자, 그럼 이제 비례식 세웠으니까 풉니다. 내항 곱하고 외항 곱해요. 그럼 2 곱하기 x는 0.1 곱하기 50이에요. x는 2분의 0.1 곱하기 50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얘 이렇게 약분하면은 25 나올 거예요. 그럼 얼마? 2.5개. 추 2.5개? 2.5kg 말달아주면 된대요. 자, 그럼 이제 2.5가 나왔습니다. 뭐예요? 킬로그램. 요거는 킬로그램이죠. 개수가 아니니까 킬로그램입니다. 자, 그럼 무게로 바꾸어요. 무게는 9.8 곱하기 뭐예요? 질량입니다. 그럼 9.8 곱하기 2.5. 난 소수점 계산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더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오나? 얼마 나와요? 245. 아니구나. 2.45? 응? 아니지. 24.5 5. 맞죠? 24.5. 24.5 뉴턴입니다. 고마워요. 계산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곱하기 하는데 약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 주세요. 14번. 이게 은범이가 배웠으면 이 부분 숙제 냈을 건데 다행히 은범이가 안 배워서 이거 숙제가 안 나갔어. 행복하잖아. 음모가 응. 누군지 모르겠지만 왜 자. 그런지. 숙제가 안 나가서 훨씬 좋잖아. 같이 하니까. 그러네. 고마운 거잖아. 안 그랬으면 이거 숙제해와야 되는데 이 긴 거를. 그러네. 고마운 거지. 음모가 고마워. 자, 그럼 14번 봅시다. 운동장 위를 부르던 축구공이 멈추는 이유는요? 하고 물어요. 그러면 축구공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뭐가 작용했기 때문에?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축구공이 멈춥니다. 자, 15번. 작은 공을 물속에 넣었다가 놓으면 물 위로 떠올라요. 이때 작용하는 힘의 종류와 방향은요. 바로 이때 작은 공을 물속에 넣었다가 놓으면 물 위로 떠오릅니다. 물속에서 공을 뜨게 하는 힘이 뭐다? 부력. 부력입니다. 그리고 부력의 방향은 중력과 반대 방향이죠. 물속에서 공을 떠오르게 하는 힘입니다. 뜨게 하는 힘. 힘을 부력이라고 합니다. 부력이고 부력은 중력의 방향과 반대입니다.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쌤도 이거 숙제 냈으면 훨씬 편할 건데. 자, 그럼 16분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등산화의 바닥을 보면 울퉁불퉁하게 홈이 피해져 있어요. 등산화 바닥을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이유는 뭐를 크게 해서? 마찰력을 크게 하여 산을 오를 때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에. 그래서 우리 축구화도 보면은 바닥이 막 쭉쭉쭉 울퉁불퉁 홈이 많잖아. 잔디 구장에서 뭐 하지 말라고? 미끄러지지 말라고 마찰력 크게 하려고 홈이 있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17번. 이제 비례식 세우면 돼. 17번이 훨씬 이쁘다. 자,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는 힘에 비례합니다. 그럼 보세요. 추의 무게가 2N일 때 3cm 늘어납니다. 그러면 18cm 늘어나려면 몇 뉴턴의 힘을 줘야 될까요? 그럼 제일 작은 숫자로 비례식 세워요. 2N일 때 얼마 늘어난다? 3cm 늘어나면 몇 뉴턴일 때 18cm 늘어날까요? 그럼 비례식. 얘는 좀 숫자가 괜찮네. 그쵸? 자, 그럼 3 곱하기 x는 2 곱하기 18입니다. x는 3분의 2 곱하기 18이니까 얘는 약분되네요. 막 얼마? 12N입니다. 자, 조금만 힘내요. 이제 끝나가요. 자, 18번에서 19번. 그림가는 빈 플라스틱 병을 물속에 절반만 잠기게 했고, 그림나는 빈 플라스틱 병을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했어요. 위인 실험에서 플라스틱 병을 잡은 손에 작용하는 힘의 종류는요, 부력이겠죠. 그리고 방향은요, 중력과 반대 방향인 위쪽이겠죠. 그래서 적어줍니다. 자, 위인 실험에서 플라스틱 병을 잡은 손에 작용하는 힘의 종류는 부력입니다. 부력이고 이 힘의 종류와 방향을 쓰세요. 그러면 부력이고 부력은 중력과 반대 방향인 위쪽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페트병이 물속에 눌렀을 때 뭐합니까? 손에 느껴지는 힘 반대로 밀어 올려요. 그럼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온천이나 일본에 가면 겨울에 온천 가죠. 그럼 이제 가족끼리 풀로 이렇게 들어가거나 풀장에 가서 이렇게 앉으면 물이 나를 밀어서 엉덩이에 자꾸 둥둥 떠오르는 느낌 느끼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부력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19번. 가와 나 중에서 부력이 더 큰 경우는 누구입니까? 큰 힘이 작용하는 경우는 누구다? 완전히 잠겼을 때가 부력이 더 큰 거죠? 그럼 큰 힘이 작용하는 경우는 나입니다. 나이고, 그 다음 완전히 잠겼을 때 뭐합니까? 부력을 더 큰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한 플라스틱 병에 더 큰 부력이 작용합니다. 더 큰 부력이 작용합니다. 자, 그럼 이제 20번에서 21번. 책상면하고 시멘트 바닥. 똑같이 책을 한 권 올렸는데 누가 더 힘이 많이 들까요? 하고 물어봐요. 누가 더 미는데 더 힘이 많이 들까요? 시멘트 바닥. 즉 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이 뭐해지기 때문에?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이 책상면인데 책을 한 권 올린 것보다 누가 더 무겁다? 2권 올렸을 때 더 무겁죠. 그럼 20번. 접촉면의 거칠기와 마찰력을 알아보려고 할 때는 누구를 비교해라? 가와 나를 비교하시면 돼요.
가와 다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요? 하고 물어봅니다. 물체의 무게가 같을 때. 같을 때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21번. 가와 다를 비교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접촉면의 뭐가 같아요? 거칠기가 같아요. 그럼 같을 때. 접촉면의 거칠기가 같을 때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의 크기는 뭐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끝! 자, 긴 서술형이 모두 끝났어요. 그러면 숙제 이제 여러분이 아까 해오라 했던 거 다음 주에 쉬니까 해오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숙제를 푸실 때 좀 어려운 게 있어서 몇 쪽을 한번 펴주십니까? 그러면 22번 한번 펴주세요. 자유낙하 운동. 자, 이거야. 물체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물체가 아래로 떨어질 때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무슨 방향과 운동 방향.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 방향과 지구 중심에서 당기는 힘, 중력의 방향. 중력이라는 힘 방향이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운동 방향과 힘 방향이 같으니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의 그래프를 하나 그려달래요. 자, 그럼 얘 먼저 그려줍니다. 속력 미터 퍼 세크 시간 세크. 그래서 속력에 따라 시간이 일정하게 증가해요. 이렇게 그려주시면서 적어주세요. 1초일 때. 1초일 때 속력이 얼마 돼요? 9.8m per sec예요. 2초일 때 속력이 어떻게 돼요? 19.6m per sec예요. 3초일 때 속력이 어떻게 돼요? 29.4m per sec예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해요. 자, 이렇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할 때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하는 애예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해요. 이렇게 될 때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리, 미터, 시간, 세크. 자, 거리는 곡선 비례합니다. 곡선 비례. 아, 이거 곡선 비례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곡선 비례. 등속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곡선 비례예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아이는 곡선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주어진 숫자 쓰면 돼요. 여기가 1초야. 1초일 때 4.9m 이동해요. 거리 미터. 그럼 여기가 2초야. 2초일 때 얼마 이동합니까? 19.6m 이동해요. 그 다음 우리 책에 주어진 숫자를 그대로 써야 돼서요. 그 다음 3초일 때 확 올라가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데 거리는 44.1m로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렇게 곡선 비례인 거리 시간 그래프, 속력 시간 그래프는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요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뒤로 넘겨보세요. 뒤로 넘기셔서 26번 봅니다. 26번. 진공 상태에서 질량이 다른 두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렸어요. 진공 상태 줄 거야. 진공 상태 줄 거고 적어줍니다. 모든 물체는
동시에 도달한다. 모든 물체는 동시에 도달해요. 이거 하나 적어주세요. 그래서 무엇을 묻습니까? 속력 변화를 물어요. 모든 물체는 동시에 도달하기 때문에 속력 변화 A 대 B는 동시에 도달하니까 1대 1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1대 1. 그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을 묻는가? 중력의 크기를 물어요. 중력의 크기는 9.8로 같은 게 아니에요. 중력의 크기는 뭔가 적어줍니다. 물체의 무게예요. 물체의 무게니까 얘는 9.8 곱하기 질량이에요. 질량.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한다. 9.8은 똑같아요. 따라서 중력의 크기는 무엇에 비례합니까? 질량에 비례합니다. 요거 딱 적어요. 그래서 중력의 크기 A 대 B는 질량이에요. 몇 킬로그램? 5kg 대 몇 킬로그램입니까? 2kg입니다. 그래서 답은 5대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있죠? 자, 그 다음 마지막 28번. 자, 이거 쓰려면 귀찮아요. 알고 있는데 질량이 다른 쇠구슬과 깃털을 각각 공기중과 진공중에서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낙하시켰어요. 가는 공기중, 나는 공기중과 진공중에서 할 때 공기중에서 낙하하는 사진을 찾아라. 보기 줄 거예요. 공기중의 낙하 사진을 찾고 이유를 서술하세요. 보기 줄 거예요. 공기중의 낙하를 찾고 이유를 서술하래요. 그럼 공기중은 가예요. 가. 나가 진공이야. 가. 그럼 왜 가를 공기중이라고 했습니까? 공기중은 무엇입니까? 공기 저항과 중력이 모두 작용하여 쇠구슬이 먼저 도달, 깃털이 공기 저항을 많이 받아 나중에 도달하기 때문. 이렇게 풀어서 써야 돼요. 이거 숙제 내면 배울 때 짜증나요. 그래서 해드렸습니다. 됐죠? 자, 그럼 나머지는 숙제로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